예,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원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매매 전략에 활용할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전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트레이더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위클리 옵션 타임 스프레드 손익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먼슬리 옵션의 매수, 위클리 옵션의 매도의 타임 스프레드입니다. 이 매매는 잔존 일수가 많은 옵션을 매수하고 길어야 5거래일 동안 생존하는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어가지고 수익 내는 원리가 단순하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은 실전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지르면 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과 수량과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중 매매의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우선 그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량과 이름 정의해 놓은 것을 오른쪽으로 좀 옮기고 시가, 고가, 종가 세 개 중에 시고 저를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열 숨기기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공간이 좀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타임 손익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쳐놓고 네 개의 등가, 먼슬리 콜 등가, 먼슬리 풋 등가, 위클리 콜, 위클리 풋 등가의 각각의 장중 손익을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손익 이렇게 쓰고 먼슬리는 매수 종목이니까 가로 열고 종가 마이너스 시가 가로 닫고 곱하기 250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하면 손익이 나오겠고 이것을 아래로 쭉 카피를 하면 전 기간의 손익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먼슬리 풋도 같은 매수 손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V에서 붙여놓으면 먼슬리 풋의 장중 손익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그대로 다시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이번에는 위클리 콜 등가로 가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위클리는 매도 손익이기 때문에 시가 마이너스 종가 그러니까 시가가 C 종가가 F이니까 C-F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H2를 C로 E를 F로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됐고요. 이것을 컨트롤 C 아래로 전체 복사하면은 위클리 등가 장중 손익이 나왔습니다. 이걸 또 전체를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위클리 풋 등가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하면 전체 기간의 위클리 풋 등가의 장중 손익이 매도 손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분석 시트에다가 놓고 4개의 손익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르 먼슬리콜 등가의 맨 위쪽 셀 G2 플러스 먼슬리 풋 등가의 맨 위쪽 셀 G2 먼슬리 풋 등가 이거네요. 여기서 G2 플러스 위클리 콜 등가의 I2 플러스 위클리 풋 등가의 역시 I2 엔터 이렇게 하면 4개의 손익이 전부 모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컨트롤 C 카피를 한 다음에
AND 아래 화살표로 해서 전체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 전체의 손익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최저 평균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와 같이 위클리 타임의 장중 손익의 최대는 2300, 최소는 2200, 평균은 19만 1000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클리 타임의 이 손익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위클리 옵션 잔존일, 또 먼슬리 옵션 잔존일, 그리고 진폭, 변폭, 변동 지수, 변동성 선물의 지수 등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도 또 먼슬리 콜과 위클리 콜의 스프레드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스프레드를 추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슬리, 위클리 이 콜의 스프레드 이렇게 먼 이 콜스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풋도 계산을 해보고요. 다음에 이것을 두 개를 합치는 콜풋 합, 스프 합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키워주고 스프레드를 계산할 텐데, 장중 매매이므로 시작하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시가 스프레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슬리와 위클리의 콜 스프레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먼슬리 콜 등가의 시가 마이너스 위클리 콜 등가의 시가를 빼면 스프레드가 되겠고요. 또 풋도 이퀄 먼슬리 풋 등가의 시가 마이너스 위클리 풋 등가의 시가 하면 스프레드가 나오겠고요. 이것을 두 개를 더하려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 개를 다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아래로 쭉 복사하면 전체 기간의 콜 스프레드, 풋 스프레드, 스프레드 합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최대와 최저 평균도 역시 컨트롤 C 이렇게 붙이면은 이 평균과 최대치 등등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해볼 텐데,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트 하나를 요걸 그대로 보존하고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오른손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긁어 내리면은 이렇게 동일한 시트 하나가 생기겠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거는 22 분석 2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수식들의 값들을 일단 전부 값으로 한번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값으로 바꿔주면 이게 수식이 사라지고 전부 값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선 해볼 것은 우선 범위를 잡고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정렬 버튼 누르고 솔트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면은 첫 번째는 위클리 옵션의 잔존 일수별로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만기일부터서 만기 전일, 전전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만기일의 손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이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고
그러나 또 플러스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클리 옵션의 잔존일로 보면은 손익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렬한 것을 원위치로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포커스로, 이를테면은 위클리 데이와 먼슬리 데이의 잔존일별로도 보고, 진폭 또는 변폭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프레드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좋은 것이 역시 이전 시간에 해보았던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데이부터서 스프레드 합까지 범위를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여기 그대로 다 두고 새 워크시트에 그 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는 보고서 테이블, 오른쪽에 필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타임 손익을 값으로 놓고, 여기 지금 합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필드 값 설정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잔존일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데이 잔존일, 또 먼슬리데이 잔존일별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먼슬리데이의 만기 가깝고, 좌에서 우로 위클리데이의 만기일에 가깝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고서에는 4월에 그 큰 폭의 변동성이 터져가지고 이 통계를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잔존일별로 손익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제외시키고 진폭별로, 진폭별,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의 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가 굉장히 큰 표가 나오고 넓게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옆으로도 많이 펼쳐져 있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한 개의 필드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빼버리면은 우선 이거는 진폭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진폭이 크면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도 손실도 커지지만은 여기에 보다시피 큰 손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진폭이 커진다면은 타임 스프레드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다시 또 진폭을 빼고 여기에다가 스프레드 합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수익이 크고 높을수록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진폭이 스프레드 합이 낮더라도 또는 높더라도 그 진폭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관계를 형성을 해서, 예를 들면은 진폭이 좀 높더라도 스프레드가 좀 높더라도 강력한 하방 추세의 장이라면은 풋의 먼슬리의 풋이 위클리 풋보다 델타가 클 경우에 큰 수익으로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손실이 나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벗 리포트는 여러 가지 포커스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신의 매매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의 필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타임 스프레드, 그러니까 먼슬리 옵션의 매수, 위클리 옵션의 매도의 경우 지난 4월물과 같은 큰 변동성이 터졌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 선물지수가 높을 경우에 40을 넘어설 경우에는 먼슬리 옵션이 반드시 위클리 옵션보다 델타가 커야 하고, 따라서 동일한 등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행사가이면은 먼슬리가 항상 델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터진 이후에는 동일 행사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스프레드 합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위클리 옵션이 먼슬리 옵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연결 옵션이라는 것이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의 시가의 등가를 결정짓는 시스템이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이너스 나는 등가에 매매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분석도 이 한계가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데이터들을 원시 데이터들을 뽑아오고 또 가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쓰는 거, 이 과정을 중요시 하시고, 실전에 필요한 정보들은 좀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이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이 해외 선물 페어 트레이딩, 해외 선물 당 차월 차익 매매, 또 국내 파생의 차익 매매, 그리고 주식 선물의 페어 트레이딩 등에도 그 좋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매매법에 맞는 정보를 뽑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